다음에도 저를 만나게 되고 집에서 외로운 그 저는 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분들한테 약속은 많이 했는데 여기 뭐 여러분들이 기대에 보분하지 않게 보답하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4년 전 탈북해서 탈북민도로는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태구민 당선인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점점 더 엘리트층과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찾아오는, 말하자면 애로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삶을 찾아오는 엘리트층의 탈북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언론에 외교관으로서 탈북해온 사람으로서 저만 공개돼서 그러는데 지금 공개되지 않고 체분해온 외교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의 조국입니다. 강남은 저의 고향입니다. 2016년 제가 저의 조국 대한민국을 올 때 저의 남은 생을 저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자 두 개의 마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심으로써 저의 다짐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구로 이제 국회의원 배치를 하게 된 태구민 당선인인데, 정 변호사님. 네. 근데 계속해서 본인의 발언도 그렇고 오늘 현충원 참배 때 본인이 직접 쓴 글도 그렇고 나의 조국이란 말을 좀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북한을 이제 대할 때 대화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법사는 또 반국가 단체인 점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두 개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조국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한민국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충성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가끔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저 사람의 조국은 어디일까 싶은 그 선택 가끔 있는데, 이분이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충성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애국가 부르면서 눈물까지 흘린 모습도 저 사진에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최 교수님, 예. 외신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전직 북한 외교관이 탈출해서 망명한 지 4년 만에 한국에서 가장 근사한 동네에 국회에 됐다. 로이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비되는 부분이잖아요. 탈북민과 강남 잘 안 어울릴 것 같죠. 또 대체적으로 이제 강남에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잖아요. 1996년 15대 총선 이후에 한 번도 진보 진영이 당선된 적이 없어요, 저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구민 후보가 저기에 간 것도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한꺼풀 좀 돌려서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탈북민이니까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이라면 강남에 있는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김정은처럼 독재를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북한 자체를 저는 싫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지도부 권력과 그렇죠.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그럼요. 예. 그렇게 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태구민 후보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뭡니까?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계속 얘기했대요. 김정은 비판하고 김정은의 잘못된 권력기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 그거는 결국 강남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무슨 말이냐.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저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그렇다고 하면 태구민 후보가 마치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북한에 대한 싫은 감정, 이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날선 공격을 하면서 잘못된 분들을 계속 폭로해 왔잖아요. 태구민 후보가 지금까지. 예. 그것이 결국은 이 강남에 있는 분들한테 어필이 됐다. 그런 점이 당선되는 데 쾌적한 공을 세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태구민 당선인이 개명한 데에는 북한으로부터의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경호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부의 그런 조치와 또 정부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구장차장. 네. 실제로 방탄조끼를 입고 선거운동을 했고 네. 그 주변에 뭐 가포 비상령인가 혹은 뭐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1급 경호 대상입니다. 1급 경호 대상이죠. 네. 결국은 그 경호 수준도 꽤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태공사가 이게 방송 출연할 때도 보면은 이 경호관들이 한 6명 정도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다니는데 그만큼 이제 그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 주요 요인이고 더더군다나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외부의 어떤 그 테러 위협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이 특정 단체나 그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탈북했다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각별히 이 경우에 좀 신경을 썼고요.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불상사 없이 무사히 이 선거를 치러냈고 또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뭐 경호는 계속 되겠지만 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서도 전혀 제약이 없도록 우리 그 공권력이 좀 보호해야 되는 이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오늘 저희가 태국민 당선인의 얘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종일 이제 회자가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태국민 당선인을 향해서 쏟아지는 제가 뭐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화면에 다 나오니까. 이 조롱인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주체가 누구고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런 거 만드는 시간에 딴 걸 하시지. 참 저런 거 만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태국민 당선자를 배출한 강남에 대해서 저렇게 북한식 이제 용어나 이런 걸 쓰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친여 지지자들이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화해와 평화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태국민 당선자가 당선됐는데 그걸 어떤 면에서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모순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뭐, 누구하고 지금 평화 협력을 합니까? 즉,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북한 주민은 아니라는 겁니까? 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유연성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탈북민이 와서 강남에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은 북한 사회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자,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렇게 조롱한다? 제가 어제 보니까요, 한 친노 시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구 시민들 다 일본으로 가라. 이런 또 어떤 조롱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일부겠죠, 일부. 네, 본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성이나 이런 것들인데 아무리 당파적이라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진영 대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저거는 상식에 정말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부에 쏟아지는 조롱에 대해서는 잠깐 짚어봤지만 이게 뭐 일부라고 다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아까 청원 화면 있잖아요. 한번 그거를 좀 준비해 주실까요? 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요. 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지역에 탈북민 아파트 의무 부여를 법제해야 되세요. 이게 6시 기준으로 거의 10만 명이 육박하는데 네.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네. 근데 이제 저것은 그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탈북한 이 태국민 후보가 국회의원이 됐으니 이제 탈북자들이 살 수 있는 이 시설도 좀 마련을 해주자. 그러니까 선의로 해석을 하고 좋게 해석을 하면 이 세터민들이 탈북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잘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자라는 뭐랄까요? 우리 국민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포용하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예. 또 이제 반대로 보자면 탈북민이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 지역에는 탈북민 사는 지역을 많이 그 시설을 지으면 되겠다. 나라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 뭐 이제 조롱의 의미가 좀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이중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 탈북민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 그리고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고 누군가는 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태영호 그 당선자가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런 그 다양한 국민들의 어떤 그 좀 서로 다른 생각을 좀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 태국민 당선 얘기 짚어봤고요.